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편의문법 3점 플러스 62번째인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기 ET, example test죠. 유형별 문제라는 거예요. 유형별 문제 1-1이에요. 드디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느냐? 앞에서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우선 시제문 조건이라는 걸 배웠어요. 시제문 조건. 문장이 성립되려면 일반적으로는 시제문 조건을 성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제문 조건. 그래서 시제문 조건과 관련된 거를 쭉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뭔 얘기도 했냐면 시제문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주격의 주어. 그냥 주어 말고요. 주격이에요. 주격의 주어와 주격의 주어와 그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동사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처음 봐서 제가 정동사 그러는 게 이상하게 들리면 곤란해요.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서 정동사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정동사는 줄임말이고요. 정형동사라고도 해요. 정형동사. 이 정형동사라고 하는 건 finite verb라고 하는 건데, 동사의 시제나, 동사가 시제나 일치에 의해서 형태가 정해지는 거, 형태가 한정되어지는 거, finite ver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동사가 아닌 거를 앞에다가 비자를 붙여서, 비정형 동사 그랬어요. 비정형 동사. 비정형, 여긴 형자가 생략된 거니까. 비정동사 그렇게 말은,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비정동사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비정형 동사라 그래요. non-finite verb라고 얘기하죠. non-finite verbs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럴 때 옛날에 배운 말이 뭐냐? 준동사예요. 준동사. 준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원형 부정사 같은 걸 얘기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준동사라고. 우리가 준동사로 대표적으로 아는 거는 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파트에서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시제문 조건이 뭐냐, 그리고 주격의 주어란 뭐냐, 정동사, 정형동사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비정형 동사의 대표거리인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가 있는데 특히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주로 배웠어요. 그래서 부정사를 선택하느냐 동명사를 선택하느냐 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쭉 앞에 유형별 테스트에서 다뤘던 거예요. ET가 3-1도 있었겠고 ET가 4-1, 2, 3 이렇게 있었겠죠. 이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우리가 이 주격의 주어 정동사가 있으면 시제문 절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점 찍으면 문장이 되는 건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접속사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이 되면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하고 명사절이 되면 된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준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간접 의문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준동사로 들어가는 거는 부정사 동명사의 선택인 거고 그리고 간접 의문은 보통은 정형절이죠. 그래서 어떤 간접 의문이라는 건 어떻게 쓰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앞에 so하고 뒤에 that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상관 접속사로 so가 있고 또 that도 so도 있고 such that 구문도 있어요. 그래서 so와 such 구문에 대해서도 앞에서 쭉 배웠던 거예요. 열심히 배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3점 플러스의 단점이라는 거는 이런 게 단점이에요. 너무 comprehensive test라고 돼 있죠. CT라고 적어놨는데 종합문제가 길이가 개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봐도 좀 짜증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갖고 공부한다면 종합 문제는 뭐 조금만 해놓고 뒤에 더 배운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드디어 다음 유형이 나온 거예요. ET가 드디어 ET 9-1이 나온 건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401번부터 그렇게 된 거죠. 이게 3000문제니까 3000문제 플러스잖아요. 근데 앞에 300번까지는 400번까지는 아까 쭉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어요. 액티브라는 행동하는 거니까 행동하는 거, 능동으로 하는 거고요. 패시브, 우리 뭐 빠띠르라 그러죠. 패시브 당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엉덩이를 딱 대고 있는 거죠. 공격 당할 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걸 수동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능동문은 목적어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글의 주제를 바꾸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띠임이라고도 하는데 주제는 따로 있고 목적어가 보통은 대상이 되는 거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동문이라는 거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옮겨놔서 일단 주어 자리는 지우고 그리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당하는 놈을 글의 문에 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장의 주제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수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동문과 능동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제일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401번 문제인데 In a retail store죠. 소매가게 소매점에서는 consumers, 소비자들이 merchandise인데 여기 S가 안 붙죠. 절대 S 안 붙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 브랜드를 비교한다는 거죠. 브랜드는 가산명사예요. merchandise는 집합적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집합적 불가산명사예요. 여기 제가 밑에 보면 merchandise를 물품, 제품, 상품, 제품을 단수로 다 해석했지만 지금은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물건들 그렇게 우리말로는 물건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물품들을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물품들을 뭐 한다, 뭐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한다. 제품, 품명은 제목명은 다 다르니까 브랜드는 복수형이에요. 근데 우리 외래어니까 그냥 브랜드를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무튼 위에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문이어야 돼요. 다음에 여기 A번은 조동사 다음에 무조건 원형이 나와야지 과거나 과거분사 안 되죠. 탈락. B번 can be, BP는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능동이 돼야 돼요. can 다음에 ing 못 와요. 무조건 원형 와야 돼요. 답은 D번이에요. inspect라는 단어 스펙텔의 보다의 뜻이에요.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물품들이 있으면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검사하다의 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능동문의 형태죠. 그래서 간단한 능동문의 형태의 문제가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죠. 2번 문제는 정형적인 수동태를 물어보는 수동문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high volume production이 나오는데 이것만 봐더라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뜻을 잘 모르면 넘어가세요. can be maintain 유지하다가 되었잖아요. 근데 목적어도 없어요. be 플러스 ing는 진행형인데 능동이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 production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be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 친구 하나가 그랬어요. 영어는 무조건 외우는 거다. 수동태 be 플러스 pp 30번 외워. be 플러스 pp 수동태. 영어 안 되면 이런 거라도 하셔야 돼요. be 플러스 pp 수동태. 한 30번씩 외치는 거 괜찮은 거예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유지되어질 수 있다. be 플러스 pp 수동태는 BPP를 써야 돼요. 타동사 maintain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음상 수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그래도 좀 까다로운 건 A번이 까다로운 거예요. 이건 사실 조금 까다로워요. high volume production인데 이건 원래 production 생산인데 high volume이 있는 high volume의 해석에도 문제예요. 얘는 양의 발륨 부피라 그러잖아. 발륨이 많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높은 발륨이라 그래요. 하이 발륨이라 그러는 건데. 근데 이거
전치사구가 이걸 꾸미고 있잖아요. 이거 한 덩어리로 쓰고 싶은 거. 그럼 전치사 지우고 하이발륨을 그대로 앞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이발륨 프로덕션이 된 건데 우리는 높은 양의 생산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많은 양, 다량, 하이발륨을 다량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 동안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A번에 줄을 쳐놓은 것도 하이가 나왔고 발륨이 나왔으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지만 쉬운 거는 can be maintained 그죠. 하여튼 수동이냐 능동이냐 문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부분에 제가 다뤄놓은 거예요. 뒤에 다루질 않고 앞부분에 다뤄놓은 거예요. 아무튼 답은 여러분이 B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내려가 보는데 핵심 문법이라 그래서 자세하게는 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수동문이라 그랬죠. 수동태는 B 플러스 PP. 맨날 이걸 30번 외워도 좋아요. 입에 달라붙게 나와야 돼요. B 플러스 PP, 수동태, 수동태, PP. 근데 이때 B를 뭐라고 얘기한다? 수동 조동사라고 해요. 형태는 was가 될 수도 있고, is가 될 수도 있고, were가 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뒤에 무조건 PP가 나오고, PP가 본동사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B는 본동사 앞에 나오기 때문에 조동사인 거예요. 수동 조동사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403번 문제를 볼까요? 이 책이 유명한 소설가에 의해서, 잘 아시죠? 행동을 표시하는 바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책은 지가 쓰는 게 아니고 쓰여지는 거니까 수동태. 수동태는 BPP다 그랬잖아. BPP 아니네. 이것도 BPP 아니네. have 플러스 PP는 이제 현재 완료잖아요. have 플러스 PP. 이것도 30분 외워도 돼요. D번,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30분 했으니까 바로 D번이 답이 나와요. 바이어를 볼 때 수동이고 수동조동사인 was와 과거분사 B 플러스 PP 그러잖아요. 이거 써야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기는 하지요.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2010년도 문제니까 제법 뒤에 나온 문제죠. 한국외대 2010년도 문제니까. 자, 첫 단어부터 짜증나요. degeneracy가 나왔는데, 단어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그럼 일단 무시해요. 단어부터 모르면. 다른 다, every violent autocrat이죠. 아하. 폭력적인 독재 정치죠. 지가 하는 거니까. 지 혼자, 혼자 통치하는 거죠. 오토크러시죠. 타크러시 이렇게 발음하겠죠. 아무튼 이거에 따른다. 맞아요. for 찍어놓고요. 근거 지시 보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은 필연적으로 끌어들인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놈들. 조국인가요? 조국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국을 예로 든 것은 잘못입니다. 박근혜를 예로 들 수도 없고요. 아무튼 도덕적으로 열등한 자들을 끌어진다는 거죠. 폭력은. 그렇기 때문이다. time 불가산 명사로 쓰였어요. 시간 이럴 때는 입증을 했다. 프루브 대절인가 판명되다 아니고 입증했다예요. 일러스트리어스 유명한 타런트 독재자. 이거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라고 공룡아시죠? 티라노사우루스 아주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놈이죠.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독재자들은 항상 B 플러스 원형은 영어에 없는 구조예요. 유사강조 구문이란 크래프트 센텐스 세마이 크래프트 센텐스에서만 나오긴 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냥 자체 형태로는 영어에서 B 플러스 원형은 없는 거예요. B2 용법, B2 원형은 있어도요. by scoundrel, 악당에 의해서 B 원형은 없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be succeeded, 계승하다니까, 계승되어진다. 계승되어진다, 뒤따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어진다. 이게 무슨 이런 게, 의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원형은 없는 단어다. 그랬죠. 그래서 succeed는 안 되고, succeeded가 쓰여야 되고,
B 플러스 원형은 없는 구조고요. 수동태인 A is succeed by B. A는 B로 이어지다. 보통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A는 B에 의해서 계승되어진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A는 따른다 B가 이렇게 최소한도 A는 이어진다 B가 이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문법 문제를 풀 땐 단어 몰라도 돼요. 단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degeneracy 이런 거 발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르시 여기서 여기만 강조해 주면 돼요. degeneracy. 근데 이거는 뭐냐면 타락, 퇴보라고 얘기하고도 변태, 성적 도착도 되는데요. D는 벗어난 걸 말해. 한참 벗어난 거고요. 제누스가 종이에요. 종류, 인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종류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람 인종인 거죠. 그 인종에서 벗어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 퇴보, 퇴화되는 거예요. 또 그게 남녀간의 어떤 성적 문제로 들면 성적 도착으로 뜻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종에서 벗어난 것, degeneracy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이렇게 라틴어하고 관련해서 원래의 뜻을 알아보는 게 도움이 돼요, 사실은. B번 근거제지 접속사,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줄줄이 배웠던 거, 양으로서의 시간은 불가산 명사. 아직 우리가 가산 불가산 명사를 다루지는 않았어. 한참 뒤쪽에 가야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B 플러스 PP만 열심히 외웠어도 B 플러스 PP와 바이만 하셨어도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뭐 여러분도 잘 풀 수 있어요. 뭐 아주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 가톨릭대학교 2009년도 문제를 풀어보죠. 광고는 in such a way that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쇄된다. Two very different 두 개의 그림이 can see 보다? 그림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은 보여지는 거고 사람이 보는 거죠. 두 개의 그림이 보일 수 보다 아니고 보일 수 이렇게 수동으로 보여지다 또는 보일 수 이렇게 하는 거야. 능동이면 보다, 수동이면 보여지다, 보일 수 이렇게 하는 거죠. depending on 이건 복합전치사인데 뭐뭐에 따라서인데 according to나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당신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런 거죠. 아무튼 조동사가 나온다면은 원형이 나와야지만 이건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BPP가 돼야 돼요. 따라서 can be see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동사 D의 수동태에 관한 문제예요. 수동이어야 되겠죠. such that 구문이고요. 앞에서 많이 배웠던 거예요. depending on은 according to와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까지 해보죠.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406번 그리고 유형 문제, 유형 테스트 9-2-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다음은 9-3이 나오겠지만 many parasites 기생충들 그리고 기생충 중과 host가 숙주죠.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머무는 게 숙주예요. 기생충은 기생에서 묻는 거죠. 이것들은 상호 의존성, 상호 관용을 해주는 거죠. tolerance죠. 상호 관용의 형식을 이거 뭐 명사가 나왔잖아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건 원래 사형식이 있을 때나 하나가 주어가 되고 하나는 뒤에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BP 플러스 PP가 나오면 수동태 문장 끝난 거죠. 여기 명사 나올 리가 없죠. 자, evolve라는 동사 이거 뭐 여러분이 evolve 이런 걸 발전시키다 그런 건데 우리가 이는 나온 거고요. 발베레는 run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돌아서 나오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굴려서 구르다 보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B번은 안 돼요. B 플러스 PP가 아니고 evolved 능동태가 돼야 되고요. 그 상호 관용에서는 그래도 숙주가 여전히
어느 정도는 해악을 받고 때로는 그것도 이분은 여기서는 심하게 심지어 심하게 치명적으로 손해를 본 해악을 당한다 이런 거죠. 아이 기생충이 많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죠. 요즘이야 여러분 뱃속에 기생충 있는 거 상관 안 되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학교에서 기생충 약 많이 줬어요. 아무튼 이발부의 과거형으로 능동을 쓰라 이런 거죠. 그래서 능동문을 물어본 문제도 있고 목적어와 능동문이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문을 사용하라는 간단한 문제인 거죠.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 걸렸죠. 앞에 쭉 걸렸지만 드디어 유형별 문제가 나와 있고 핵심은 능동과 수동에 대한 것과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또 너무 한 가지 유형만 주면 답이 뻔하잖아요. 너무 답이 뻔하죠. 그래서 뒤로 가면은 한 3개 정도의 항목을 제가 함께 넣어요. 능동문과 수동문 관련된 거 그리고 뭐와 관련된 거 그리고 뭐와 관련된 거 3개 정도의 틀을 잡아서 그 중에서 엑사이즈 테스트로 한 몇 가지를 다뤄주고 또 새로운 걸 몇 가지 다뤄주고 또 새로운 걸 몇 가지 다뤄주고 그걸 섞어서 다뤄줌으로써 여러분이 너무 한쪽 문제만 다루는 그런 문제점을 좀 피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유형별 테스트는 그래도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능동문이냐 수동문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라는 유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게 좀 섞여 나올 거고 그게 종합 문제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 세 파트가 다 합쳐진 것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종합 문제는 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쭉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종합 문제는 한 반 정도만 풀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돌아와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3,000개가 넘는 문제이긴 해도 대체로 2014년, 3년 뭐 그 정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더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그러면 뭐 한 5천 문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뭐 여러분이 편의 시험 볼 때 한 5천 문제 나왔던 문제는 전부 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무튼 뭐 구상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